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맡은 오성삼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교수가 된 이후에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미국에 유학을 해서 교수가 된 저를 보며 저 사람은 참으로 부모님을 잘 만나고 집안이 부유해서 일찍이 미국 유학을 할 수 있었고 또 교수가 된 나를 보고 또 다른 생각은 저 사람은 학교 다닐 때 명문 고등학교를 다녔고 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교수가 됐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수가 된 이후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시절부터 동두천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서 상당 기간을 성장을 한 사람입니다. 보육원에 있을 때 중학교 입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골 중학교의 모집 인원은 한 학년에 2반, 그때 당시에 60명이 정원이었었는데 두 개 반이니까 120명을 뽑는 학교였습니다. 입학 원서를 접수한 결과 122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2사람이 떨어져야 하는 그런 입학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고지식하게도 2명 떨어질 사람들을 위해서 수험생 전체를 아침 1교시부터 교과 시험을 보고 또 오후에는 체력장을 해서 시험을 끝냈습니다. 시험이 끝나자 다음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합격자 발표를 할 터이니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다음 월요일 날 누가 입학에 합격이 될런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그러한 입학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학교에 가보았더니 학교에서는 한지에다가 합격자 명단을 적어가지고 첫 번째 학생부터 120등까지 학생들을 학교 건물에 풀칠을 해가면서 두루마리처럼 펼쳐가면서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120명의 명단이 다 나오도록 저의 이름이 보이질 아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 집 애가 떨어졌을까, 누가 떨어졌을까 하는데 온통 관심이 주어진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할 때 내가 떨어졌구나, 이제부터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학교는 2명의 학생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쪽지에 합격자 발표를 붙였습니다. 그것은 보결생의 명단이었습니다. 2사람 보결생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이름이 바로 오성삼이라고 하는 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학생의 이름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말 보결생 가운데 수석을 했지만 저의 중학교 출발이 이렇게 출발이 되었었습니다. 아무도 장래 이 학생이 교수가 되리라는 꿈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과정을 보육원에서 다니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갈 때는 시골에 있는 그 농업고등학교에 미달이 되는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과서를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3년간의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농업학교에서 하는 실습 위주의 그런 교육을 받은 저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두고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취직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대학을 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막막한 상황 속에서 제가 그때 선택한 것은 대학 진학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교과서를 갖지 못하고 또 농업학교의 특성상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제가 입학원서를 사가지고 왔을 때 담임 선생님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모두가 수군거리는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 학생이 대학에 합격이나 하게 될 것인가? 만약에 합격이 된다면 도대체 돈이 어디 있어서 등록금을 낼 것이며 서울에 가서 어떻게 객지에 나가서 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데 대한 그러한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정말 수업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나의 고등학교 3년간에 대한 후회도 있었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어느 날 갑자기 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열심히 찾아봐서 우리나라 대학들 가운데 미달이 되는 학과를 찾아내면 나는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어찌 보면 바보스럽기도 하고 단순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쾌재를 불렀죠. 나는 역시 천재야.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다니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 라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부터 여러 곳을 발품을 팔아서 어느 학과가 미달이 될 수 있을까를 찾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있던 또 어떤 매체가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아 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국대학교에 갔더니 그 해에 농업교육과라고 하는 학과가 신설이 됐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으로서 또 농업교육과를 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교사가 될 꿈을 갖고 시험에 지원을 했습니다. 입학 지원 마감 결과 경쟁률이 무려 1.3대 1이나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1.3대 1, 에이 시시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학교 입학 시험 때 120명을 뽑는데 121등으로 보궐생으로 들어갔던 그런 아픈 추억이 있어서 1.3대 1은 그 떨어지는 그 학생이 1순위가 나일 거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참 두려움과 실망에 쌓이는 며칠간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입학원서를 접수해 놓고 났기 때문에 시험 당일날 제가 집에 있은들 할 일도 없고 해서 시험을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새벽 기차를 타고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교시 시험 시작 벨이 울렸는데 얼마 뒤에 정답은 뭐 잘 모르겠고 얼마 뒤에 시험장을 둘러보니까 군데군데 결시생들의 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세어봤더니 0.8대 1, 1.3대 1이 0.8대 1이 되었음을 알고 그때부터 제 생각에 나는 이제 합격이 됐구나. 미달 학과에 정말 예측이 들어맞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해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등록금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뒤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어디서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보육원에서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성삼아, 우리 시설에서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는 시설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을 가면은 월드비전에서 월드비전 장학금이라는 게 생겨나서 등록금을 대준다는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응모를 하거라. 그래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등록금이 뜻하지 않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어떻게 잠자리를 마련할까 하는 문제가 되었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많은 빌딩들이 학교 건물들이 여기저기 캠퍼스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빌딩 속에 내가 잘 수 있는 기구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강의실로 뛰어들어가고 또 빈 건물들을 찾아내서 그것에서 잠을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4년 동안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버틴겨내서 대학을 졸업하면 그다음부터 내 인생의 행로가 정말 꽃길 같은 것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3학년, 4학년
시절 대학에서 장교가 되기 위한 ROTC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함께 훈련을 받던 131명 가운데 저만 신체검사, 임관 신체검사에서 탈락이 되는 그러한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충분치 못한 영양과 또 그 추운 곳에서의 잠자리 이러한 것들이 해서 늑막염 판정을 받고 장교 임관에 탈락을 하는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그러한 그 상황이 제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질병을 치료한 뒤에 논산훈련소의 사병으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되고 3년간의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의 동기생들이 다 장교 계급장을 달고 제대를 해나간 그 뒤에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논산훈련소에서 근무를 3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행인지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논산훈련소 군정병으로 선발이 되어서 군정부에서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시간들이 제법 생겨난 때였습니다. 본래 제가 농업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농업교육과를 지원을 했었는데 대학 다닐 때에 입시 처리되면 전년도에 출제됐던 시험지들을 교회에 가서 등사기로 밀어가지고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사람들에게 전년도 시험지를 판매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문 앞 수위가 제게 다가와서 교문 앞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저를 말렸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와 다투고 난 다음에 대학 건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제가 정말 괴로움, 서러움 이러한 그 고민에 잠을 자지 못한 그 날이 있었습니다. 그 새벽녘에 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수위를 어떻게 내가 복수를 좀 해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또 다른 유치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나온 것은 교문 앞에서 시험지 장사를 할 때 보니까 교수님들이 들락날락 할 때마다 교문 앞 수위가 늘상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케이, 내가 고등학교 농업선생 되는 목표를 수정하자.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자. 그것도 이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내가 출근을 할 때, 퇴근을 할 때 저 수위로부터 거수 격려를 날상 받으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또 어리석기도 하고 단순한 그런 생각의 목표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시간이 나는 대로 대학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의 군 복무 생활을 끝나고 제대하는 날 제대비 5,000원을 받아가지고 군용열차를 타고 서울에 갔습니다. 그때 11월 28일 날 제가 군에서 제대를 했는데 그때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이 대학원생들 입학원서도 팔고 접수를 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입학원서를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교문 앞에 가서 입학원서를 샀는데 그때 당시에 입학원서의 값이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원, 나의 전 재산 5,000원을 내고 서울대학원 입학원서 한 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합격이 되어서 석사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서 교수가 되기에는 너무도 가야 할 길이 멀리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하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미국 유학 기간 중간에 제가 이런 생각,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의 처가 역시 유학생의 아내가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저는 또 어느 모텔에서 미시간호 주변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를 봐줄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애를 맡길 곳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고민 끝에 우리 부부가 의논을 해서 2살이 채 안 됐었네요. 2살이 채 안 된 아들아이를
꼬리표를 붙여서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한국으로 데려다 주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아이를 어떤 한국에 나가는 분에게 $100를 주고 부탁을 해서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김포공항까지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해서 그 정말 철없는 애를 공항에서 떼어서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부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박사과정을 끝내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박사학위 끝났을 때 한국에서 이제 교수 초빙 광고를 전해 듣고 제가 지원을 했는데 11명의 박사들이 지원을 했는데 최종 면접의 대상이 된 사람은 3사람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미국에서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3사람의 최종 선발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선발된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 정말 한국까지 다녀오는 비행기표를 외상으로 나의 신용카드를 사용을 해서 끊어야 되는 상황 속에 내가 만약에 가서 안 되면은 선발이 안 되면 정말 이 빚을 어떻게 또 갚아나가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을 한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경까지 와서 제가 포기할 수 없다는 집사람의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한국에 돌아와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국에 나오는 비행기 속에서 35,000피트의 상공에서 밤에 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잠이 오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 내가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었으며 대학 생활 동안 정말 겪었던 많은 그런 그 상황들, 특히 교문 앞에서 나에게 정말 자존심 상하게 말을 건네왔던 수위로부터 받은 상처, 마음의 상처, 그리고 그날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뒤치락거리면서 농업 교사로서 내 평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삶의 목표를 대학의 교수가 돼야 되겠다는 걸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린 시절부터 박사학위를 끝나고 지금 교수의 면접을 보러 가는 이 순간까지 그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좌절 속에서 내게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징검다리를 놓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시간까지 왔는데 그때 지상에서 하던 여러 주변에서 시끄러운 사람들의 음성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이 밤중에 아무도 떠드는 사람이었고 아무런 자동차의 경적 소리도 들리지 않은 이 35,000피트 상공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조용히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꼭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목사님들이 주일날 교회 설교를 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하는 기도가 진정한 그리고 바람직한 기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이거는 안 들어주면 안 돼. 하나님, 저는 양보할 수 없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정말로 그런 마음이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든 나의 뜻이든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내 평생의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꼭 대학 교수의 길을 열어주세요. 한 기도를 드렸던 그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제가 한국에 이제 대학 교수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문 앞을 첫 출근하면서 이렇게 교문을 쳐다봤는데 그 수위 아저씨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수의실을 일부러 들러서 그때 이러한 수의가 여기에서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도 근무하시냐고 했더니 이미 오래전에 정년을 해서 퇴직을 하셨다는 얘기를 해서 웃은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 대학 교수 되는 그러한 것들이 수많은 역경들로 인해서 좌절로 인해서 늦게 되어진 것이죠. 물론 그 수의 아저씨가 계셨다면 내게 농업학교 교사로서 내 일생을 마치겠다도 꿈을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자극을 해주시고 길을 열어준 동기를 부여해주신 정말 그 당시 총장님보다도 내게는 더 소중한 분이었고 이런 그때의 자극을 받아서 내가 오늘날 다른 대학이 아닌 내가 다니던 내가 잠자리 하던 그 건물의 교수가 되었다는 인사를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일로 인해서 좌절을 하고 꿈을 포기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할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답을 주신 찾으라 만날 것이고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면서 간결한 그 메시지야말로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못한 학생들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과 관련해서 저처럼 돈이 없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학을 보낼 학부모님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이제는 공부만 하고 열심히 하면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돈도 빌려주고 많은 장학금 혜택들이 풍성해진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사회의 경제 사정이 어떻든 간에 공부를 할 수 있고 학업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은 훨씬 넘어진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